자, 오늘 교육은 무분별한 생성형 AI 이용에 관련된 학술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생성형 AI의 윤리적인 분대, 주제, 기준 등을 논한 학술 정보들을 검색해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문제, 주제, 기준이라고 오늘 했긴, 타이틀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네, 생성형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연구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또 해외 학술 정보들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두기로서 몇 가지 정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앱스코에 대한 소개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이나 기업 또 정부 기관, 연구소, 병원 등의 설치된 이 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학술 정보들은 보통 이제 하나의 통일되어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앱스코 호스트라는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직접 앱스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게 되면 도서관 전자자료 리스트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도서관 전자자료 리스트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약간씩 표현하는 이름들이 다른데 전자자료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웹DB나 국외학술 DB, 또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목록을 이제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록 안에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또 앱스코스트라는 플랫폼이 함께 쓰여져 있는 경우는 그 앱스코스트 플랫폼을 링크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지금 세 번째 있는 화면 세 번째 있는 부분과 같이 ASC, ASU 또는 BESC, BSU라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의 학술 콘텐츠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를 이제 좀 드릴 건데요. 뭔가 굉장히 다양하죠.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줄여서 ASC라고 부르고 있고,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를 줄여서 ASU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BSC, BSU도 있는데, 이 컴플리트와 얼티메이트 차이는 버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또 기관의 도서관에서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구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버전만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얼티메이트를 구독하고 있다면 그 버전만 이용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ASC와 그 밑에 있는 BSC는 주제 분야가 좀 다르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사실 패키지로서 도서관에서 두 가지 모두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한 가지만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분야가 약간 다른 ASC, ASU, BSC, BSU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인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SU 같은 경우에는요, 이 ASC보다 높은 버전으로서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높은 버전 기준으로 제가 AS 데이터베이스들은 소개를 드릴 건데, 약 만여 종, 9,600여 종 이상의 학술 저널들, 매거진들, 업계지들을 이제 각 주제 분야별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학술 저널들을 모아서 한 곳에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 교육학, 공학, 생명의학, 물리공학 즉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네, 자연과학 분야 쪽, 네, 자연 그냥 과학기술 분야 쪽 이런 쪽에도 이제 학술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언스지도 이 ASU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ASC 버전에는 사이언스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워낙에 다양한 주제 분야에 따른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또 다양한 매거진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학술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매거진 중에는 이런 타임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표제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지로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C, BSU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버전인 BSU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비즈니스 분야, 경영, 경제, 회계, 금융, MIS 이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학술 저널들과 매거진, 업계지, 그리고 수학 분석, 국가 경제 보고서, 산업 보고서, 케이스 스터디 이런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약 3,400여 종의 수치로 전환했을 때 약 3,400여 종의 비즈니스 관련 매거진, 업계지, 학술 저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피어 리뷰된 학술 저널로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1922년도에 출간된 콘텐츠부터 가장 최신 콘텐츠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경영 분야 쪽, 마케팅, 경영 정보 시스템, MIS 분야 쪽, 금융회계 분야 쪽 다양한 탑 저널들을 이 BSC, BSU를 통해서 또 원문까지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거진들도 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윅, 포브스, 포춘 네, 이런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케이스 스터디, 국가경제보고서, 산업보고서, 수학분석 얼마만큼 제공하고 있는지 BSU를 버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 그리고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한 가지 지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중에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만 구독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또는 도서관의 이용자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접속 방법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는 게 첫 번째, 네, 1순위이지만 그 외에 혹시라도 구독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의 이용자들은 이렇게 리스를 통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접근점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스 페이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술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라는 곳에서 학술 정보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개방된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접속해서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리스 배너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화면 하단 부분에 이 배너로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해서 이용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소한 학술 정보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꼭 접속을 해보셨던 페이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리스라는 페이지에 주황 색깔 바탕의 페이지는 우리나라 학술 정보들, 학회지들, 그리고 어, 그리고 학위 논문들 이런 컨텐츠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다면 이 해외 학술 정보들을 따로 검색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편의 배너를 통해서요. 이 배너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62가지 주제 분야별, 콘텐츠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들이 검색될 수 있는 이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이 페이지에서 로그인, 개인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 계정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의 어떤 정보도 함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로그인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다. 리스 페이지,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에서도 동시에 무료처럼 이용하실 수 있고요. BSC도 마찬가지겠죠. ASU도 마찬가지고 BS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구독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은 도서관에서 당연히 접속 링크가 없으실 거고 대신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그 시간 제약이 좀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이게 오전 9시까지만 리스 페이지에 개인 계정이 있을 때 접속해서 이용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구독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은 리스 페이지에서 이와 같은 시간 제약이 물론 있지만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는 환경,
아까 데이터베이스, 전자자료 또는 학술 DB 이런 곳에서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리스 페이지에서는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이 루트를 통해서 접속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요. 네, 지금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명 또는 도서관명 또는 대학명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제가 두 군데 정도만 시간 관계상 빠르게 실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접속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채팅창 열어주시고 네, 빠르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아직 아무도 안 쓰셔서 네, 지금 써주셨네요. 자, 시간 관계상 네, 한 두 군데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외인 경우도 사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접속하실 수 있는 루트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접속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화면 전환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자, 지금 화면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 전환을 해서 가장 처음 써주신 분의 대학 도서관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료 검색에 브라우즈 탭에 학술 DB가 위치해 있네요.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ABCD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목록 중에 아마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로 되어 있다면 A 쪽에 있을 거고요. 네, 여기 있네요. 또는 앱스코스라는 플랫폼 이름이 함께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먼저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가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또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도 이제 B 쪽에 있겠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자료 검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전자다운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목록이 나타나 있을 거고요. 또 ASC인 경우에는 A 쪽에, 또 앱스코스트가 함께 먼저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E 쪽에 아마 A로 시작하는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쪽에 가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렵지 않게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은 아니라 대학원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제가 라이브러리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네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 화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서치, 그다음에 브라우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서치 쪽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시게 되면 ABCD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앱스코스,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 세 군데 모두 비슷비슷한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접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는데, 자, 접속하신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를 제가 동시에 선택을 했는데요. 자, ASC에 접속을 하든 BSC에 접속을 하든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체 목록이 나타나 있을 거고요. 네, 그 목록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셔서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네, 그 데이터베이스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지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리스 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주제 실습 네, 여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생성형 AI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생성형 AI란 자,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제 챗GPT가 가장 유명한 생성형 AI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스태티스타라는 이 통계 조사하는 곳에서 살펴봤더니 챗GPT가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는 5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을 바로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생성형 AI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이슈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대두되는 게 최근에 윤리적인 이슈입니다. 자, 윤리적인 이슈는 지금처럼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효율성, 생산성, 혁신성, 창조성 이런 긍정적인 이제 어떤 특징도 있지만 영향도 있지만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허위 조작 정보, 정보 편향, 오남용 이런 부정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같은 아티클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생성형 AI의 역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기능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저작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정보, 민감한 정보들, 그리고 하다 보면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 두었는데 허위 조작 정보, 어떤 편향된 정보, 무엇보다도 최근 이제 대두되는 용어인 할루시네이션, 환각 문제, 아예 없는 정보들을 이제 이 생성 AI 때문에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에 따라서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죠.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 자체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역기능, 실제 그 이슈들을 검색을 키워드로서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이슈는 이렇게 ethical considerations, concerns, problem, issue 이런 단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기능 아까 어떤 카피라이트라든지 저작권 그리고 퍼스널 인포메이션, 개인정보, 센시티브 인포메이션 앞서 보셨던 이런 민감한 정보, 그다음에 허위 정보 그리고 어떤 편향된 정보 그냥 바이아스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인포메이션은 좀 뺐고요.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까지 환각 정보들, 환각된 내용들까지 이렇게 키워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들 물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윤리적인 이슈와 관련 키워드도 나열될 수 있겠지만 아예 전혀 다른 개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센시티브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네, 또 이런 다른 단어들까지도 전부 다 검색을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대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나열을 한 다음에 연산자로 조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연산자 중에는 오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화는 우측편에 있는 용법처럼 어떤 키워드 두 가지를 입력하시고 그 사이에 오화를 함께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 키워드 중에 하나 이상 만족하는 전체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ethical considerations or ethical concerns or ethical problem or ethical issue라고 검색해 주시게 되면 ethical consideration만 포함하든 concern만 포함하든 problem만 포함하든 issue만 포함하든 consideration과 concern만 포함하든 consideration과 problem만 검색 포함되든 그 전체 합집합이 다 검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AI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우리가 학술 정보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자, 이 역기능 이제 좋은 기능이 아니라 나쁜 어떤 그 기능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키워드를 생각을 해봤고 아까 그 키워드를 그대로 나열한 다음에 우어연산자로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미 우어연산자에 대해서는 용법 알고 계시니까요. 카피라이트도 찾아보고 싶고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고 센시티브 인포메이션, 폴스 인포메이션, 바이어스, 할루시네이션 다 우아현상제로 다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검색 결과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이런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건데 어떤 것의 역기능? 바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역기능, 생성형 AI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죠. 그래서 자, end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end는 괄호와 함께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 묶음에 괄호를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and 처리해서 generative AI 해주시게 되면 generative AI, 즉 생성형 AI라는 단어가 포함된 결과값 중에 ethical consideration을 포함하든 ethical concern을 포함하든 ethical problem을 포함하든 ethical issue를 포함하든 둘 다 포함하든 셋 다 포함하든 넷 다 포함하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단 부분에도 원하시는 키워드를 우화로 조합하고 생성형 AI를 뜻하는 키워드를 함께 조합해 AND 처리해 주시게 되면 그에 대한 학술 정보만 정확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추가를 할 거냐? 자, 제너레이티브 AI가 생성형 AI를 뜻하지만 자,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성형 AI인 챗GPT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챗GPT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을 쓰고 있어서. 자, 챗GPT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그 연구자는 제너레이티브 AI라는 키워드를 썼을 수도 있고 어떤 연구자는 챗GPT 자체를 연구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 결과값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결과값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연구를 한 컨텐츠가 있을까라고 하면 계속 오화로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괄호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을까요? 어떠실까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또 Q&A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을 실제 ASU와 BSU를 통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hical considerations만 일단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 값이 나타났을 겁니다. 약 11,200여 건, 11,300여 건 정도 되네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thical concerns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죠? ethical problem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ethical issu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약 5만 건. 자, 굉장히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검색 창에 양쪽에 괄호를 입력할 거고요. 자, 지금 보이시죠? and 처리해서 generative AI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Generative AI와 관련되어서 Ethical Concern 관련되어 있는 학술 정보 나타났고요. Ethical Problem, 이 Generative AI, 네, 우리가 원하는 학술 정보들이 지금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보셨던 카피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Copyright,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그리고 우리 중요했었던 바이어스 편향된 정보들, 그렇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까지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값, 그 상태에서 Generative AI, 그러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 값으로 다시 한번 정렬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어? 윤리적 이슈, 그리고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실제 역기능 둘 다 합쳐보는 건 어떨까? 한꺼번에 검색 결과를 좀 보고 싶은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검색 기록이 있고요. 지금까지 검색한 기록들의 리스트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자, 이 중에, 자, 보이실까요? 제가 좀 하이라이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hical problem, ethical consideration과 관련되는 키워드 묶음이 이렇게 있고요. 3번으로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5번에, 이렇게 S5번에 이제 카피라이트과 관련되는 키워드가 generative AI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마련되어 있고 상단에 and or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S3 선택할 거고요. 이렇게 선택할 거고 S5 선택할 겁니다. 자, 여기서 채팅창 열어주시고 답변을 적어주셔야 되는 막간을 이용한 퀴즈가 있는데 S3번, S5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컨텐츠도 나열이 되고 동시에 카피라이트 이런 엮임과 관련되는 컨텐츠도 함께 나열이 되고 그 전체 결과값을 보고자 한다면 AND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OR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자, 1번 AND가 좋을 것 같다. 그럼 1번으로 써주시고 네, 아니다. OR가 좋을 것 같다. 그럼 2번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AND, 2번 OR 어떤 게 맞으실까요? 자, 지금 쭉 써주고 계시고요. 약간 팽팽합니다, 의견이. 2번이 조금 더 많은데, 중간중간에 1번도 네, 입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근데 답은 2번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5화를 선택해 주신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그 전체를 불러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엔드 처리해 주는 순간 카피라이트도 들어가야 되고 에스컬 컨시더레이션도 들어가야 됩니다.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에스컬 컨선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 반드시 만족되는 결과값만 이제 검색 결과로 나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O와 선택을 해주셔야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처럼 총계가 이 두 가지가 거의 합쳐진 것처럼 물론 중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복 처리가 된 결과값이겠죠. 이 결과값을 619건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해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참고로 이 검색 결과의 순위 결정은요, 가장 관련이 있는 것부터 나열이 됩니다.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지금 제목, 그리고 이 논문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요약인 초록, 주제어, 그리고 실제 논문 안에 PDF 파일 안에 키워드, 저자 이름이나 출판물명 등이 종합되어서 가장 관련 있는 것부터 나열이 되기 때문에 내가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내가 필요한 학술 정보들이 먼저 빠르게 나타나고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키워드를 잘 조합하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들은요, 꼭 ASU, BSU처럼 고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를테면 리스 페이지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 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 주셨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PPT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이 아까 검색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에서 이렇게 선택 우화로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결과 보기 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학수 정보들을 찾아보시는 방법에 대해 혹시 잊어버리시면 네, 제 이용 자료를 보고 그 교육 자료를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결과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제한자들도 위치해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연도 제한이 거의 네, 의미가 없죠.
제너레이티브 AI의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만 거의 대부분 살펴볼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검색하는 관심 있어야 하는 그런 주제를 검색을 했을 때 연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다. 물론 굉장히 오래된 연구부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만 살펴보고 싶다. 그럼 연도 제한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료 유형별로 제한하실 수 있는 것, 언어별 제한자도 있고, 선호하시는 어떤 출판사나 어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검색을 제한해 보시는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학술 정보들을 찾아봤다라고 했을 때, 원문을 한번 살펴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논문을 한번 내가 살펴보고 싶다라고 느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학술 논문 같진 않고요. 어떤 업계지에 포함된 컨텐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학술 논문을 좀 보는 걸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자, 좀 뭔가 그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느낌이 보이는 네, 그 제목을 보고 이제 클릭을 하고 있는데 하필 네, 그런 것만 좀 보이고 있네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걸 한번 클릭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괜히 밑으로 내려와서 시간만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BSC에 들어있는 자료들은 일단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논문들에 대해서 오피니언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우측편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본문도 복사하실 수 있고요. 복사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번역해서 또 사용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곳 여러분들의 이제 논문의 레포트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인용도 인용이지만 참고 문헌을 남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인용, 참고 문헌,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여러분들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적절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이제 글이죠. 또 표절을 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하는 형태도 있고 간접 인용하시는 형태가 가장 많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그 원작자의 글을 찾아보지 않고 다시 한번 재인용하는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접 인용을 하시든 간접 인용을 하시든 재인용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인용을 한 결과로서 남겨주셔야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참고 문헌이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실지언정 참고 문헌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수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 주셔야 되고 제가 저도 이제 석사를 했습니다마는 석사를 따기 위해서 쓰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교육 담당이다 보니까 물론 제 석사 논문의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네, 떨어지고요. 대신에 이런 참고 문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려고 몇 번이나 더 살펴보고 확실히 하려고 규칙을 다시 한번 보고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참고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양식과 규칙에 의거해서 이제 본문에 실제 인용이 됐는지 리스트를 함께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작성한 인용 방법과 참고문헌 리스트의 예시입니다. 자, 보이실까요? 본문 내에 이렇게 괄호와 함께 연도만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자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 거고요.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나만의 글로, 나만의 문체로 다시 한번 쓴 경우에는 이렇게 뒷부분에 간접 입력 형태로 저자와 연도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물론 그 참고문헌 스타일에 따라서 인용 방법에 따라서 어떤 각괄호와 함께
이 숫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형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에 따라서 참고문 리스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이실까요? 이렇게 칼라코라고 하시는 분 2018년도 네, 여기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인용한 논문에 대해서 정확한 규칙에 의거해서 양식에 의거해서 쓴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식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될까 잘 모르실 때는 물론 학과 차원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지만 또는 도서관에 질문해 주셔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APA 형식이라는 걸 가장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출판한 이론 가이드인데요. 주로 사회과학 분야 쪽에서 더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을 의거해서 이 학과만의 또는 대학만의 규칙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이 AP 양식이 기초인 겁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 찾아보셔도 되지만, 포털에서 찾아보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패턴이나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워드 파일을 제가 추가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AP 스타일이든 다른 출판 그 참고 문헌 스타일이든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지금처럼 ASC, ASU, BSC, BSU 또 리스에서 ASC, BSC를 접속하셨을 때 자동 완성해드리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아까 PDF 뷰어를 통해서 원문을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우측편에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APS타일 자동 완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대로 복사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붙여넣기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형식들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폴더, 나만의 공간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한꺼번에 참고 없는 스타일 AP 형식, 양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접속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앱코스트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검색 결과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인 이슈 연구들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추가해야겠구나, 어디에? 나만의 폴더에. 그러면 이 폴더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으실 거고 그걸 가지고 파일로 저장. 아까는 인용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파일로 저장입니다. 폴더에서는요. 여기에서 서치 정보 형식, 참고문헌 형식 지정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폴더 내에 추가되어 있는 참고 문헌 리스트들이 구성되어서 여러분들의 참고 문헌 리스트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가져다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PPT 슬라이드에 이렇게 가이드처럼 구성을 해두었으니까요. 네, 이걸 보시고 추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자, 오늘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바탕으로 전 학문 분야 포괄하고 있는 ASC 또는 ASU, 그리고 경영경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BSC, BSU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술 정보 중 이 생성형 AI의 윤리적인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하실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검색하시는 방법들이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좀 겁을 먹고 특히 이제 해외 학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 지금 오늘 교육을 들으신 것처럼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오늘 접속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이제 관심 있었던 주제 분야와 연구 주제들을 검색해 보고 활용을 또 많이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학술 정보 검색하실 때 또 실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저희 앱스코에서 마련한 앱스코호스트 데이터베이스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Q&A 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교육에 대한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